안녕하세요. 행복치아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91%, 그리고 코스닥은 1.62%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에서는 기관들만 순매수를 했고 전반적으로 순매매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하락했습니다만은 향후 우리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예상해 볼 때 괜찮은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공매도가 내년 6월 28일까지 일단 금지가 되어 있는 거고, 또 다음으로는 우리 경상수지가 5개월 연속으로 지금 흑자가 나고 있다. 물론 그 내용을 바라볼 때 적자 수입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흑자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수입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유가가 됩니다. 지금 유가가 계속 지난 9월 이후부터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유가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참 불확실한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리고 유가가 저렇게 떨어지는 게 마냥 좋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경기가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가 줄어가지고 유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유가가 저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반도체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유가가 저렇게 안정적으로 좀 떨어지게 되면 경상수지 흑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저거는 물가가 좀 안정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갖다가 올리는데 좀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 지금 그런 환경,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환경들이 이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야 될 것은 시장 수급을 통해서 세력들이,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가, 자꾸 그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오늘 시장 수급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이런 업종들 지금 세력들이 매수를 했고, 오늘도 금융투자 쪽에서 이렇게 전 업종 순매수가 들어와가지고 수급이 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적으로 이렇게 보면 아직 기관들은, 외국인들은 좀 우왕좌왕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오늘 뭐 시장이 금융투자가 순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 마감했는데, 결과적으로 시장이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면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매도 금지가 됐고, 또 그리고 이 기관들 같은 경우 또 외국인들 뭐 같이 합쳐서 향후 투자 계획에 대해서 나름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겠죠. 그 연구가 어떤 정도 정리가 되어야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그리고 뭐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사기꾼들도 같이 지금 공부하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중소형주 있죠. 중소형주 중에서 좀 너무 부실한 거 말고 현금 흐름이 좀 괜찮은 종목들 있잖아요. 또 특히 최근에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하면 뭐 또 괜찮습니다. 하여튼 중소형주 쪽으로 시가총액이 좀 가벼운 종목들은 언제든지 시장에서 작전하는 놈들이 들어와서 주가를 갖다가 막 급등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두는 게 좋고, 또 그리고 내년 총선 관련해서 점점 이 정치권의 이슈가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정치 관련 테마도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작전 세력들이 움직이면, 내가 때마침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면 팔아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 쪽으로 작전하는 놈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는 일단 생각해 두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세력들이 오늘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들이 13개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들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일단 CJ 제일제당, 최근에도 이건 자주 나왔던 종목입니다. 수급이 괜찮습니다.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매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관들도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CJ 제일제당은 긍정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들 중에서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됩니다. 또 그리고 롯데쇼핑, 이거 이제 괜찮아졌어요. 유통업이죠. 쭉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지금 한 최근 3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고, 또 연기금은 일찌감치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그동안 또 주가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요거는 긍정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뭐 일단은 수급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외국인들이 너무나 많이 사고 있어요. 지금 삼성물산 거의 뭐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들 있죠, 다 쓸어갔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많이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 단가는 대충 추정키로 한 11만 9천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아직도 지금 주가가 11만 1,700원이기 때문에 손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익 실현하려 그러면 공매도 없는 그 마당이기 때문에 한참 더 가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마트가 오랜만에 올라왔는데 이마트도 수급이 상당히 괜찮아졌습니다. 오늘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기관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또 하나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개인들의 비중이 크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앞서 본 종목들하고도 약간 다릅니다. 가능하면은 이 개인들 비중이 큰 종목들은 조심하는 게 좋고, 저런 종목들은 비중을 많이 싫다, 뭐 싫기 이렇게 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 내가 종목을 위험 분산 차원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구색 맞추기로 이런 종목도 하나 있어야 순환매매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여튼 이마트 같은 경우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 내렸던 이 여행주 최근에 이렇게 올랐고, 하나투어도 지금 좋은 신호 보내고 있는데,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이번 달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저렇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올랐는데, 역시 개인들의 비중이 좀 커요. 그러다 내가 여행주 정도는 하나 들고 있어야 되겠다 하면, 또 이미 물려있다 그러면 충분히 추가 매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와 있죠. 그리고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좀 어중간합니다. 이게 싼 것도 아니고 뭐 비싼 것도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전 KPX 같은 경우는 이것도 괜찮죠. 지금 그동안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또 외국인들이 너무나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계속 물량을 매집하고 있고요. 이것도 외국인들이 평균 매수 단가가 한 35,7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거의 평균 매수 단가에 근접했죠.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하려고 그러면 훨씬 더 주가를 높여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볼 만합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최악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경상수지도 5개월 연속 흑자이고, 지금 유가 흐름도 뭐 경기 쪽으로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되지만, 유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물가 부담도 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뭐 경상수지가 계속 어떻게 될런지는 뭐 향후 유가 흐름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가 석유 수입 비중이 큰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예상하기는 좀 현 시점에서 좀 어렵죠. 이스라엘하고 저 가자지구에서 일어나는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지만은 전반적인 크게 봤을 때 악재가 하나씩 소멸되고 있다.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래도 예전보다는 희망을 좀 더 가져봐도 되는 시장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지금 당장 뭐 차익 실현을 할 게 아니고, 차익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시장이 정말로 광기에 눈이 빨개가지고 눈이 번쩍번쩍 거리면서 좀 취해서 돈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 묻지마 투자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 나가는 겁니다. 항상 투자는 대중과 반대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움직이기 용이하다. 좀 심리가 좀 많이 개선되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